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여러분이 힘낼 수 있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바로 MBN보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친구가 아직 안 되셨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보내서 친구 되는 링크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또 무료 방송에서도 만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친구도 많이 하셨고요. 거기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황과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친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황을 중심으로 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또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충분하게 종목군들에 대해서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해드리기 앞서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가요, 통신 장비주를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공개를 해드렸고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KMW는 50%가 넘는 수익 내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주자로 저희가 좀 뒤늦게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HFR도 있는데 둘 다 가져가 볼까요? 그럼 각각의 좀 전략을 수정해봐야 될까요? 자, 전략적으로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뭡니까? 5G 관련주, 통신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KMW 잠깐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참 긴 시간 동안 시장도 참 힘들었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그 주도 섹터의 종목군들을 시장이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벌써 50%라는 수익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주식이라는 것은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리고 시장에 살아나기 전에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를 먼저 잡는 게 승패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요. 일단 KMW라는 종목은 이미 여기서부터 저점을 찍고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죠.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라 미미한 반등세가 나면서 여기 눌림을 주고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 번 정도 이 눌림을 주고 여기서부터는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가의 반등이 좀 더 가속화되는 모습이 있고요.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5G 관련주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경기 침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이 5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최대의 수익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세가 이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보지 마시고 아직은 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자, 이 종목을 보자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HF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5G인데 뭐 앞서 KMW를 봤는데 굳이 뭐 HFR을 또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KMW라는 종목 벌써 50%라는 종목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죠. 이제는 대장주가 가게 되면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HF라는 종목도 이제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이미 앞에서 큰 시세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제가 이 HF라는 이번 5G 관련주가 움직일 때 통신 관련 중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도 여러분께 마셨듯이 눌렸고 못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력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5G 관련주 중에서는 많이 올랐던 종목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는 HFR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 갖춰가는 게 좋겠고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시스템 같은 못 올랐던 이런 후발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 더 높여가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5G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자, 국영 GN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영 GNM은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도 대선주들이 아직 뜨뜻미지가 않은 흐름 보이는 데 따라서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대선주들은 대선을 보고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총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량 정도 매집을 하고 길게 보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도 완전히 대바닥권이에요. 이미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권에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세력들에 의해서 매물들이 자꾸 눌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의외로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5% 이내에서 잡아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종목 비중 정도만 갖고 가시면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범행거정 등 대선주들은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리뷰해 드렸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또 저희가 수정하는 것들도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주세요. 그럼 오늘 장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큐를 제가 미리 봤는데 제가 제일 궁금해했던 것을 콕 집어 오셨어요.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한 큐는 코로나 대 기업 실적입니다. 코로나 대 기업 실적. 저 너무 궁금한 게요. 1분기 우리가 눈높이 많이 낮췄잖아요. 그쵸. 근데 이 낮춘 걸 2분기에도 이어가야 되고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증시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거기다 고민들 많이 하실 거고 정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이라는 악재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가 대대적인 폭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 폭락 장세가 진행되고 나서 증시가 반등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폈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조금씩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증시가 반등에 나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가 무려 8% 이상 급락이 나왔고 자동차 판매가 25%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이러다 미국 경제 이거 작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밀렸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경제 지표 하락이면 과거 미국 증시 같았으면 과거 미국 증시 같은 보통 5%에서 6% 대대적인 폭락세가 나올 겁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는 대체로 1%에서 2% 정도 하락에 멈춘 겁니다. 그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크게 밀리지 않는 형태가 된 거죠. 결국에 뭐냐면 그런 경제 지표에서 많이 놀라고 또 혼쭐은 났습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렸죠. 미국의 경제 지표 대비 바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런 코로나19에 의한 이동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죠. 그것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을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부진한 지표가 선 반영이 된 만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얼마나 더 진정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다시 조금씩 감소하거나 계속해서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속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보다는 코로나가 악재가 조금씩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주가라는 건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제 지표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주목한다고 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무시할 만한 단계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면서 나스닥 지수 일봉을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는 적어도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점을 말씀드렸었고요. 현재 말씀드렸죠. 갭 상승 출발 후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미국 증시가 급등한 것은 바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락폭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미국의 코로나 지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기 때문에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코로나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일봉 차트 보면서요,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내일장 우리 한 수 더 내놔봐서 내일장의 한 수는 어떨까요? 자, 내일장 한 수는 제가 코스피로 정했습니다. 코스피요. 아니, 요즘 시장이 많이 회복하긴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소갈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코스피는 도대체 언제 원상복귀가 될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코스피입니다. 지금 우리 증권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을 안 보고 우리가 코스닥 종목만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은 무조건 쫓아가는 그런 전략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코스피 시장도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을 보셔야 돼요. 왜?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야 코스닥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미미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코스닥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코스피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살아날 때 코스닥 상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또 결정짓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느냐 줄느냐 이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이렇게 됩니다. 감소했다가 잠깐 늘었다가 또 줄고 늘었다가 주는 추세적인 감소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30명대 아래로 떨어졌죠. 그런 형태로 미국은 그런 확진 추세가 완만하게 하락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삼성 SDI 차트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앵커님께서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담스럽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부정적인 리포트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이 상대로 부진한 상태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올 걸 보고 있고요. 그 전에 바로 이 삼성 SDI 같은 지수하고 연동하는 대형주들은 벌써부터 주가가 벌써 5% 이상의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현재 차트 패턴 보게 되면 삼성전자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점 찍고 올라왔고 다시 중간 바닥 찍고 또 눌림을 주고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좀 높다.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더 유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내일의 한 수는 코스피로 직결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을 고려해 봤을 때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지금 장마감 40분 남겨두고선 한 큐로 어떤 종목을 찝어볼까요? 자, 그동안 뭐 시장의 주도 섹터 종목들은 워낙에 많이 소개해드려서 네. 이제는 이제 이 후발주 그리고 이제 주변주 쪽으로 이제 시각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주변주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에로티 베큐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 항상 SK하이닉스 소개해 주시던 우리 매니저님이 달라지셨어요. 에로티 베큐움 그 이유는요? 일단 에로티 베큐움 같은 종목군들은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한 업체인데 이 건식 진공 이 제품은요. 네. 진공 펌프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모든 산업 분야에 고르게 쓰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분명히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경제 자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2019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적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는 본전 정도 그 정도 실적을 보이는데 올해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더군다나 증시가 안정되고 시장에 조금씩 반등이 나서면서 반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그림을 잠깐 보면서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지금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을 탈출한 상태에서 눌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동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테크닉이라든가 PSK 같은 그런 반도체 장비주와 차트 패턴이 거의 비슷하죠. 이미 앞에서 강한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코로나19에 의해서 폭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되면서 바닥을 찍고 강하게 올라갔다가 눈치 보다가 또 두 번에 걸쳐 장대 양봉이 나왔었죠. 그만큼 주가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눌림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접근 전략 단행하시면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이 종목은 이제 실적 성장치, 실적 전망치가 약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1,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짧게 1,500원 정도만 잡으시기 바라고요. 자, 손절가는 제가 7,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로티 베큐움 목표 주가 1,5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